안녕하세요. 정치언론학과 19학번 이혜진입니다. 저희 학과 SNS 페이지에 예비수강 신청과 관련된 정보들을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놓았는데요. 이 부분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 학과의 수업을 많이 이수한 그리고 예비수강 신청 경험이 많은 학생의 임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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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수강 신청하기에 앞서서 저희 학과 전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우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강하면서 느꼈던 우리 학과 과목의 특성이나 수업 방식이 있다면 정치언론학과는 정치나 언론, 그리고 국방, 광고 등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았던 과목을 선택하여 들으시는 것이 과목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태껏 들었던 수업들의 어떤 특성들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별 과제가 있는 수업, 또 하나는 그냥 개인 과제, 개인의 그런 과제가 있는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뭐 수업명, 과목명에 따라서 이건 조별 있는 과제, 이건 조별 없는 과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없어서 교수님들이 올려주시는 수업 계획서 등을 참고를 해서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비수강 신청도 수강 신청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표를 미리 설계해두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표 플랜에 팁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같이 들을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시간표를 짤 때 그 선택한 수업의 후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혼자 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같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뭐 조별 활동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수업 후기라는 거는 그냥 학과 선배나 먼저 들어본 학과 선배나 아니면 그 에브리타임이라고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 후기나 뭐 별점 이런 게 총점이 나와 있어서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시간표 짜는 게 팁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를 짤 때 그러니까 한 개만 짜놓는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3개 정도를 짜놓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계속 그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짜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3개 정도 더 짜놓는 게 저희 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필, 교필, 전선을 먼저 짜요. 그러니까 먼저 짜요. 짜서 수업 후기를 보죠. 이게 괜찮나? 저게 괜찮나? 근데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려면 들어야 되는 그 학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수학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듣는다 그러면 그래 같이 듣자 이건데, 만약에 친구가 안 듣는다? 그래도 혼자 들어요. 혼자 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게 필요하고 들어야 하니까 혼자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플랜 B는 잘 안 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오직 하나만 짜서 이걸로 무조건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늘 실패하죠. 그래서 교양 때 맨날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아까 앞서 얘기했던 팁대로 플랜 B를 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여기서 살짝 덧붙이자면 수강 편람이 엑셀 파일로 뜨잖아요. 그래서 전필이나 내가 꼭 들어야 되는 전공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만 일단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다른 과목이 수업이 또 겹치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파일에서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저도 플랜을 짜긴 하는데 애초에 헷갈리지 않게 엑셀 파일에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수정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시간표 플랜을 짜면 이걸 토대로 예비수강 신청 장바구니에 넣거나 자동수강 신청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예비수강 신청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경험상 쌓인 팁이 있다면. 저는 자동수강 신청은 12학점이 가능한데 거기다가는 진짜 그냥 제가 듣고 싶은 과목만, 진짜 이건 꼭 들어야겠다라는 과목을 넣어놓고, 어차피 이게 튕겨도 장바구니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자동수강 신청 때는 그냥 제가 듣고 싶은 과목 무조건
그냥 진짜 듣고 싶은 과목 넣고 그리고 수강 신청 때 일일이 안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나름 생각했을 때는 1학점이나 2학점짜리보다는 그래도 3학점짜리를 자동 수강 신청에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터질 만한 거를 넣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강 인원이 많을 거를 자동 수강 신청에 넣어놓고 이거는 수강 인원이 그래도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거는 그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스타일이고 좀 힘들겠다. 이 수강 인원이 많겠다. 그 정해진 인원보다 많겠다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어차피 튕겨도 장바구니에 놓이니까 자동 수강 신청에는 제가 좀 인원이 많을 만한 곳에다가 많은 그 과목에다가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채플 같은 경우에는 채플이나 아까 말했듯이 1학점짜리 같은 거는 굳이 안 해놔도 어떻게든 잡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어떻게든 잡는 것 같아요. 1학점짜리라서 사람들이 많이 잡기도 잡는데 그만큼 많이 포기한다고 해야 되나? 취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교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필수 교양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교양대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든 넣어주거든요. 왜냐면 그거 꼭 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 교양이나 뭐 채플 같은 경우는 굳이 막 자동 수강 신청에 넣지 않아도 되고 전공이나 아까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이나 그런 거는 꼭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 한 가지 말하자면 아까 에브리타임 말씀드렸는데 에브리타임에 시간표 설정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누가 이 과목을 담았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몇 명이 담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과목을 몇 명이 담았는지 볼 수가 있어서 이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마디 하자면 꼭 들어야 되는 거를 자동 수강 신청에 넣는 걸 추천드리는 게 플랜 BC에 넣어놨던 과목을 만약에 담아두면은 시간표가 겹칠 때 과목이 안 들어가요. 수강 신청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본 수강 신청 때 더 정신없어질 수 있으니까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꼭 듣고 싶은 과목을 먼저 터지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게 우선이니까 그거를 먼저 자동 수강 신청 리스트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금까지 예비 수강 신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 경험상 예비 수강 신청은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뭐 예상치 못한 게 담긴 적도 있고 진짜 예상치 못한 게 안 담긴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또 다른 썰이 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비 수강 신청을 진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올크라는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저는 진짜 뭐 많이 잡혀야 2개고 평균적으로 1개? 진짜 다 튕기고 1개, 2개?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서 예비 수강 신청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좋은 감정은 없습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9학점까지는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9학점까지는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학년일 때는 그렇게 됐는데 저번 학기인가? 저번 학기 때부터는 하나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과목은 수강 인원이 넉넉하겠다 싶어서 마음을 되게 비우고 있었거든요. 이건 당연히 되겠지 하고서 이제 하이포탈에 들어가서 시간표를 봤는데 텅텅 비었을 때 정말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때가 있었어요. 아마 저번 학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까 제 이야기에 덧붙이자면
자동 수강 신청은 학년이 다를 경우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학년인데 2학년 과목을 자동 수강 신청에 넣어도 3학년은 자동 수강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학년에 맞춰서 계산해서 넣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 미처 알지 못하고 저보다 낮은 학년의 수업의 과목을 리스트에 넣었다가 저도 성공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서, 근데 막 다른 애들은 되어 있고 나만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학년이 다르면 예비수강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을. 모든 학우분들이 한 번씩 경험했던 학우분들은 예비수강 신청을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는 건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우리 학과 과목에 대해서도 나눴고 시간표 플랜을 짜는 거나 예비수강 신청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못한 말이 있다던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진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비록 지금 비대면이라서 뭐 학교도 못 나가고 하고 있지만 이번에 못 나가고 있지만 뭐 이번에도 어떻게 비대면 할지 대면 할지도 모르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2학기 시작점인 수강 신청인데 진짜 수강 신청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도움이 정말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게 말이 예비잖아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예비예요.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본 수강 신청 때 사실 잡는 게 민어거든요. 그래서 뭐 못 잡았다 해서 막 이럴 것도 아니고 사실 본 수강 때 잘 잡으면 되니까 저도 그렇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잘 잡아서 부디 이번 학기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짤막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말고도 예비수강 신청이 무엇이고 기간은 언제인지, 방법, 참고사항 등 기본적인 예비수강 신청과 관련된 부분들을 업로드해 놓았으니까요.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학과 SNS 페이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두 가지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예비수강 신청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학기 준비도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